네, 자 하루엔진 이민 부스터 샷을 이제 먹고 있는 이주호 기자. 보일 때 먹어야죠. 아 그렇습니까? 이왕이면 보일 때 먹어야죠. 이왕이면. 이왕이면. 네. 네. 저는 자. 보일 때 안 보일 때 항상 먹고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우리 빈센트님 모시고 오늘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신다고. 네. 그리고 희한하게 뭐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쭉 해주시면서 왜 우리 시장이 갈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있었잖아요. 네. 하나씩 한 주에 지웠잖아요. 네, 결국 이번 주 완성. 와 거의 뭐 드래곤볼 이렇게 모으듯이 드디어 드래곤볼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거부터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프로님 말씀 잘 주셨죠. 9월달 되면서 통계적으로는 좀 비수기였다. 또한 10월 명절을 앞두고 우리 지수가 하락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하지만 그런 조정을 기회로 만들 조건들 위에 상단입니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텐데 인하하는 것이 연속성을 담보해야 된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다양한 이견들이 있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가 연속적일 거라라는 게 9월 FOMC에서의 의견이었고요. 네. 두 번째는 그때만 하더라도 좀 요원해 보였던 양도소득세 기준 50억 원 대주주죠. 네, 원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가능성이 좀 적었었는데 네. 이번 주 들면서 시진핑이 옵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 오는 게 이제 결정이 된 거죠. 네. 네. 뭐 신라 호텔에서 묵는다는 얘기도 있고. 아 호텔도 구체적으로 나와요. 네, 왜냐하면 신라 호텔에 11월 초에 뭐 결혼식이 다 취소됐다. 그런 얘기. 아 그렇습니까? 네, 국가 행사 등등으로 인해서 야, 그 돈은 그러면 중국에서 주는 거겠죠? 궁금합니다. 아, 주겠지. 네, 어쨌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한한령 해제까지 가면 좋겠지만 네.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만나서 관세에 대한 유예 플러스 알파 등등이 있을 것 같고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는 더할 나위 없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삼성전자가 드디어 9만 전자를 볼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그런 하루입니다. 네. 자, 지금 뭐 삼성전자는 그 넥스트마켓 있잖아요. 네. 거기서 대체거래소. 거의 뭐 지금 VI 발동된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 정도예요? 댓글 보니까 맞습니다. 예, 굉장히 또 삼성전자 아주 뜨겁게 오랜만에 진짜 뜨겁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근데 당분간 좀 이어지겠죠? 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조정을 기회로 만들 조건들이 다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코스피 지수가 저희 하나증권이 사실 상단에 가장 높이 보는 하우스입니다. 여러 가지 풍파에도 불구하고 3,700 정도 말씀하지 않으셨었어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으로 3,700 10포인트냐 70포인트냐 약간 네.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가장 높은 하우스이고요. 이것은 목적지가 아니고 중간 단계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또한 내용도 좋죠. 시가총액 1등과 2등이 네. 덩달아서 우리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뭐 늘상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최대 수혜주는 뭐냐? 저는 코스피 지수다. 네네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일단 우리 시장이 제일 뭐 현재는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기는 하고 네. 이 상황에서 오늘은 저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잠깐 또 곁들이면 근데 이례적인 게 많습니다. 과거와는 좀 달랐던 게 왜냐하면 네. 금 가격 사상 최고치죠. 네. 위험자산의 최고봉인 주가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고요. 네. 같이 가네. 달러원은 네. 또 이렇게 높아요. 높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뭔가 부조화스러운 네.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럼 이런 것들이 뭘까라고 하면 뭔가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패러다임 변화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왜 지금 이렇게 부상되느냐. 뭐 어제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 테마라는 게 우리 시장에서 등락폭이 크지만 일희일비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앞자리가 바뀌는 시대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어느 정도 자리매김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테마를 넘어서 트렌드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그런 것에 가장 본질적인 네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의구심들. 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뭐 중간 작은 저희 생각을 담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첫 번째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요. 뭐부터 말씀드릴까요? 무엇인가를 얘기하기에는 조금 올드 패션인가요?
저건 좀 넘어가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코인과 토큰의 차이가 뭘까요? 코인과 토큰? 네, 스테이블은 토큰입니다, 사실. 네. 이론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네. 네, 코인과 토큰의 차이점이 뭘까요? 물리냐 비물리냐. 어떤 거요? 물리적으로 존재하느냐 아니냐. 네. 뭐 체인을 내 걸 쓰느냐, 남의 걸 쓰느냐 등등. 그래요?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코인은 내 집에 있는 돈, 토큰은 남의 집에 있는 돈.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고 있고 더 앞에 테더랑 서클 있잖아요. 네. 둘 다 어쨌든 달러 패그인데 테더는 닷의 달러 가치를 묶는 것처럼 닻을 내린다라는 테더. 서클은 하나의 가치가 돌고 돌아서 원점으로 되돌아온다. 서클. 이름에도 네, 의미가 있어요, 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조금씩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아까 이조 기자 잘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테이블코인이 올해 7월 달에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하고 그 이전에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상당히 디지털법으로서 자리매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유튜브에서 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런저런 보고서를 많이 냈죠. 하지만 누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테더와 서클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 토큰과 코인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해하지 않으면 암기하면 나중에 잃어버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몰랐던 거였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래갖고 저도 이거 다시 뭐 리뷰하면서 네. 어떻게 정의 내리지라고 했을 때 테더는 말 그대로 달러 가치를 닷에 하나에 묶는 것처럼 그렇게 딱 어디 이동하지 않고 고정시키는 게 테더이고요. 네. 서클은 우리가 원형이잖아요. 돌고 네. 돌아서 하나의 가치가 결국 돌고 돌아서 원래 본래의 가치로 돌아온다라는 의미로 서클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철학이 좀 다릅니다. 네. 네, 코인과 토큰도 좀 다르고. 근데 이제 제 스테이블 코인을 산다고 만약에 하면 네. 사실 그건 사서 뭐 크게 제가 이익 볼 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스테이블 코인 운용사는 좋겠죠. 네. 스테이블 코인 운용사가 만약에 상장사인가요? 뭐 발행사. 네. 발행사? 네. 거기는 상장이 돼 있어요? 뭐 그렇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게 상장이라는 게 주식시장의 상장. 주식시장의 상장. 상장 안 돼 있고. 뭐 아직 안 돼 있고. 네. 네. 그럼 이제 서클 인터넷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서클을 발행하니까요. 그 제가 어차피 사봐야 그냥 그 달러를 사는 건데 이제 뭐 5년 묵혀둔다고 크게 더 오르거나 이럴 일은 없잖아요. 뭐 두 가지가 이제 혼용돼 있는데요. 네. 뭐 우리가 화폐 가치라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놓고 봤을 때 이 예. 가치의 오름과 내림이 있죠. 뭐 1년 전에 1달러와 현재 1달러를 다른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그러니까 결국 요것부터 좀 말씀드릴까요?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일단 정의하고 들어가면요. 네. 비트코인은 투자 자산,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정프로님이 스테이블 갖고 있으면 무슨 의미냐? 투자 자산으로서를 여쭤보시는 거고요. 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 자산으로서는 가치는 없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가 유통하는 통화, 화폐라는 의미에서 보면 향후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거와 교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종이화폐로 가질 수 없는 것과 교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갖고 있는 디지털 언어의 프로덕트, 저는 무형의 가치라고 보는데 네. 나중에도 제가 주기적으로 나와서 말씀드리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최대의 효용 가치는 무형 자산을 거래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훨씬 더 나아간 얘기니까. 그러면 그 가상 자산을 주로 가상 자산을 거래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마치 실물 시장에서는 내가 돈을 갖고 있어야 이 물건 저 물건 살 수 있는 것처럼 네. 가상 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 이런 것들 막 사고 팔기 위해 가장 편한 게 스테이블 코인인 거예요? 정확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 네. 의미에서 어떠한 코인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 매개체로서의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까지는 상당히 가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시니컬하게 보시는 분들은 그거 어차피 암호화폐 투자할 때 쓰는 거 말고는 어디 있어라고 보시는 분이 있고 현재는. 현금으로도 살 수 있는 거니까. 현재는. 네. 네. 그리고 좀 좋게 보시는 분들은 아니 지금은 암호화폐 거래에만 쓰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다른 실물 자산을 살 때 혹은 말씀하셨던 뭔가의 무형 자산을 살 때도 쓰게 된다면 네. 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좀 아직까지는 그렇죠. 저는 이 시장에 이미 태동이 됐고 네. 그러면 나중에 무한한 상상력과 무한한 실현 가능성이 교차되면서 다양한 것들을 양상해 낼 텐데 지금은 어쨌든 정프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다른 코인을 사기 위한 중간 매개 자체로서 지금 한국은 재밌게 업비트, 빗썸 등등이 우리가 원화로
코인을 살 수 있게끔 네. 너무나 자연스럽게 돼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미 원화로 다 살 수 있는데 네. 바꿔서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도 꽤 있고요. 그 갖고 있는 법정화폐의 지위가 좀 작은 나라들은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종이 화폐라고 할 수 있는 법정화폐보다는 디지털 자산은 디지털 코인으로 네. 통화하는 교환하는 그런 시대가 이미 열렸다. 라는 말씀. 지금은 이제 과도기니까 네. 우리가 이제 법정화폐인 종이화폐와 디지털 코인의 스테이블 코인의 통화가 범용되고 있지만 혼용되고 있지만 결국은 한쪽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근데 그 넘어가기 전에 비트코인도 지금 네. 통화로서도 코인 시장에서는 다 통용이 되잖아요. 네. 예를 들면 1비트코인 주면 뭐 다른 이더리움을 산다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에 코인이 또 필요할 이유가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할 이유는 예. 안정적이기 때문인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은 비트코인 하나로서 네. 많은 것들이 교환이 되죠. 예, 예. 왜냐? 비트코인이 엄청 귀해졌잖아요. 비싸졌고 예. 여기서 귀하던 거는 이제 비싸졌으니까 우리가 집이 1억 원일 때와 10억 원일 때를 담보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지금 어쨌든 이 디지털 자산 쪽에서의 최고봉이니 최고로 비싼 거를 담보 잡아서 아니면 그 최고로 비싼 거를 크레딧으로 이용해서 다양한 것들을 사고 팔고 교환할 수 있죠. 그런데 물론 뭐 비트코인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외의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오로지 비트코인만 할 거냐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 디지털 세계에서 또다시 통화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을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 스테이블 도대체 뭘 안정적으로 시킬 거냐라고 하면 바로 그 신용 좀 더 구체적으로 달러의 가치 현재 기초통화인 이것을 안정적으로 스테이블하게 만든 코인 그래서 달러 가치를 어떻게 묶을 거냐 방식을 태도로 묶을 거냐 서클로 묶을 거냐 약간의 철학이 다른데 네. 그래서 달러의 가치를 어떻게 디지털 화폐 통화로서 고정시킬 거냐가 최근의 트렌드 그래서 테더로서 서클로서 등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 그래서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기이기 때문에 네.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비트코인 하나만 갖고 있으면 다 지금 통용되는데 근데 언젠가는 비트코인은 여전히 투자 자산입니다 통화가 아니고 하지만 워낙 귀하고 선도 가치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자산이 통화로 통용되는 시기일 뿐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예전에 가면 전당포 가서도 물건 맡기고 뭔가 교환해 줬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전당포 잘 안 가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과도기라고 계속해서 네. 말씀드립니다. 그 이제 빗썸이나 뭐 업비트 같은 데 들어가면 코인의 가격들이 몇 원 나오기도 하지만 0.0003 비트코인 네.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 얘기는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는 자산으로서도 당연히 의미가 있고 하지만 그 시장에서는 적어도 기축 통화인 것 같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스테이블 코인들이 역전해서 이제 USDT 뭐 몇 달러에 뭐 몇 개에 뭐 무슨 코인 얼마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미 그렇게 법이 제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액트법이 나왔으니까요.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애널리스트마다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비트나 빗썸에서 0.001 비트코인 퍼 뭐 테더, 퍼 서클 등등으로 많은데 뭐 퍼 도지도 있고요. 그러면 비트코인 하나로서 다 그냥 통일되는 거 아니냐? 획일적으로. 뭐따라 어렵게 이것저것 하느냐? 그런데 그러면 거꾸로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떻게 우리가 담보할 수 있죠? 그냥 1억 5천이니까? 아니 2억이니까?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물론 요동칠 때마다 상대 가격으로 환율처럼 다른 코인들도 다 비례하게 움직이니까 뭔 상관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떠한 기준이 되는 것이 저는 매우 리스키하다. 여기서 금융시장에서 리스키는 볼러틸리티, 변동성입니다. 네. 지금은 비트코인이 상당히 무거워졌다. 즉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 변동성이 점점 줄고 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코인 시장에서의 급등락이 특히 오늘 기점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이 디지털 생태계의 큰 시발점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투자 자산인데 이걸 마치 지금 가장 빛나는 투자 자산이 통화로 인식한다면 네. 통화의 기능으로서는 사실 부족한 것들이 왕왕 있다. 하지만 투자 자산으로서 워낙 유니크하고 희소하고 좋기 때문에 통화로서의 부족함이
믿고 가는 거죠. 음. 그런데 제대로 하려면 통화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고 그렇다면 이것을 어디에 고정시킬래?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가상화폐에 고정시킬 때도 있었고요. 네. 법정화폐에 고정시킬 때도 있었고 어떠한 이런 자산이 아니고 하나의 알고리즘에 고정시킨 적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테나 루나스테도 그런 네. 게 있었고 다 혁신이라고 불렸었고 다 그때마다 의미 있게 워킹했었습니다. 아. 하지만 최근에 이런 옥과 석을 가린 가운데 어디까지 왔냐? 궁극적으로 이게 해자는 아닙니다. 또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과거 알고리즘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라 루나스테가 약간의 당시에는 완벽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때의 폐해는 과거 정규분포 통계상에서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막대한 양의 급등락이 있었을 때는 그 중간의 스프레드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자산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니까 네. 알고리즘이 깨지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게 있을지 없을지 몰랐던 것처럼 현재는 법정화폐로 담보하면서 아마 통화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미국이 발벗고 나선다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가 발벗고 나섰으면 계속해서 이견이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미국이 이것을 법을 만들면서 태도도 아니고 서클로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이 지각 변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서클이 그러면 이제 대세요? 대세입니다. 아, 테더는 아니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우리가 대세를 논할 때 스팟, 즉 현재 상황으로 볼 거냐, 플로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흐름으로 볼 거냐라고 보면 이것만 딱 놓고 보시면 이게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인데요. 네. 테더가 높죠. 테더가 대세 같아 보이네요. 네, 현재는 대세입니다. 네. 그런데 1년 전 버전하고 보면요. 서클의 증가폭이 꽤 큽니다. 10%포인트 이상 왕왕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딱 사진으로 봤을 때 현상을 스팟으로 찍어보내면 현재는 테더가 가장 크다. 우선순위 갖고 있다. 대세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1년 뒤에는요. 대세가 점점 서클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금은 테더와 서클을 다 쓰고 있다. 근데 테더는 사실 중국인들 비트코인 그 암호화폐 금지되면서 네. 대체로 쓸 수 있는 어떤 뭔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막 부상을 했던 거고 네. 서클은 물론 이제 그 중국이 아닌 곳에서 많이 사용할 것 같지만 그럼 중국인들은 계속 사용하던 테더 쓰지 않을까요? 이게 역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게 첨예한 이제 논리인 네네. 것이죠. 어쨌든 미국은 서클을 뭐 키운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네. 서클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에서의 헤게모니를 가지려는 작업이 들어갔고요. 그런데 이번 주에요. 또 테더의 저는 뭐 전략적 파트너로 보는데 바이낸스 법정 스테이블 코인을 또 만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조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는 것이죠. 아. 네. 어허.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데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가능성은 있나요? 엄청난 질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스테이블 원,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어. 우리나라 금융지주가 만들 것이냐, 한국은행이 만들 것이냐, 아니면 지금의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거래소가 만들 것이냐. 네.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요. 예. 제가 그 질문이 사실 많은 것들을 이제 떠올리게 하는데 그냥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현재 한국은 CBDC 한강 프로젝트가 드랍된 이후에 네. 금융권, 은행권을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약간만 생각해 보면 은행에서 뭔가 벤치마크가 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하나 나오면 네. 왠지 거래소 거를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왜 더 편하고 더 많이 하니까 결국 거래소, 그러니까 빗썸과 두나무가 만든다고 했을, 업비트가 만든다고 했을 때 네. 그게 어느 정도 가치가 담보되느냐만 해결된다면 뭐 유통과 거래 측면에서는 훨씬 더 큰 시장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아니면 빗썸이나 업비트가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가능성은 없어요? 만들려면 화면에 보시는 이 테더와 서클을 이겨야 되는데요. 아, 워낙 이제 강자들이 이미 있으니. 네, 그러니까 갖다 쓰겠죠, 만들어진 걸. 예. 우리 뒤에도 지금 이런 뭐 여러 가지 광고들이 있지만 네. 운용사들이 한국에서 직접 ETF를 만드는 것도 있고 또 외국에 있는 상품을 딜리버리하는 것도 있는 것처럼 똑같은 예. 생태계입니다. 저 이게 되게 오래된 질문일 수는 있는데 서클이 그냥 네, 달러라는 택 빼고 네. 그냥 원화라는 택으로 딱 갈아서 한국에 진출하면 어떻게 돼요? 뭐 그것도 서클 입장에서 한국의 파이가 크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회사와 모의사의 개념이죠. 네, 한국산 지불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 네. 사용자 입장에서는 서클의 원화나 네. 우리나라 거래소의 원화나 네. 똑같아요. 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한국은 원화 사랑이 워낙 크고 네. 원화의 메커니즘이 법정화폐로서 네. 뭐 우리 한글도 있으니까요, 글로벌리.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글쎄 동남아를 가보거나 아니면 뭐 일본까지는 그렇지. 그러니까 동남아를 가면 시중에서 달러나 그 나라 통화 화폐나 다 교환이 됩니다. 그렇긴 하죠. 네. 여전히 와 있어서 네. 환전소라는 게 있고 등등. 네. 그래서 뭐 공존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서클에서 만드는 원화, 스테이블 서클이라고 할 수 있고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국내에서 만드는 원화 등등. 근데 이 싸움은 뭐 법으로서 제어할 수도 있죠. 네. 미국의 스테이블 그러니까 지니어스 액트처럼 한국에서 통용되려면 우리 발행 주체들의 항상 뭐 허가가 있다든지 네. 아니면 그들만 만들 수 있다. 배타적으로 법을 만들 수 있죠. 하지만 그것 또한 마켓 사이즈를 옥죄는 거기 때문에 최근의 트렌드는 그냥 다 만들어라. 결국 서바이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많이 쓰게끔 하면 살아남는 것이고 그렇죠. 다 만들어도 결국 안 쓰면 도태되는 것이고요. 우리 디지털 자산법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제가 지금 숫자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자본금이 5억 원일 거입니다. 네. 제 기억에 5억 원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5억 원만 있으면 다 발행할 수 있어요. 여기도 한참 시장이 좀 지저분 하여튼 복잡하고 하여튼 막 이놈 저놈 막 나오겠군요 한참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의 정부 당국은 그동안 이런 거를 다 그런 제가 볼 땐 통과 의례인데요. 이런 혼란의 시기를 극히 지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고 늦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시장주의자들은 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서 의해서 시장에 의해서 워킹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누굴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금융이다. 금융은 사고가 날 수 있고요. 금융은 되게 조심스러워한다. 네. 규제 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은행 중심의 규제 산업으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발행 중심으로 바라볼 것이냐 정프로님 되게 중요한 질문하셨는데 여기 세 번째 있는데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어디까지 왔나 여기에 제가 이렇게 써놨죠. 한국은 자본시장 기반 모델로 가야 된다. 자본시장?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은행 중심으로 가면요 규제 산업 중심에서 은행 중심의 테두리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저분한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저는 네. 제 개인적인 개취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 기반 모델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네. 성공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진짜 거기서 진짜 좋은 거 나오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저도 이제 계속 제 스스로 고민거리는 그래 금융이지. 금융은 사고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이펙트가 큰데 네.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특이하자면 저는 레귤레이션 안에서의 규제 방식보다 은행 방식보다는 자본시장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머지 포인트도 있고 그래갖고 그 기억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좀 뭐 쉽지 여러 않을 가지가 것 있죠. 같은데 어쨌든 저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투자하는 관점에서 사실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투자 자산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발행하고 있는 쪽에서도 뭔가 거래 수수료는 아닐 것 같고 이 수익원 자체가 네. 그럼 우리가 투자라는 관점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바라보면 어디에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통화입니다. 네. 지금 한국의 태동기니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투자 자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오늘 하나의 메시지로 좀 남겼으면 좋겠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 자산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제 통화라는 것을 계속해서 투자 자산으로 생각하면서 네. 스테이블 코인 계속 물어보는 거죠. 어디다 쓰냐? 그거에서 발행해서 어디다 돈 보냐? 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뭐 시너리즈 효과도 있고 뭐 통화 승수는 효과는 좀 결여된다 하더라도 국채를 담보로 해서 약간의 스프레드 마진도 발행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사들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관해서 또 다른 마켓을 넓힐 수 있는 지평을 열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이다라는 측면에서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은 통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아까 정프로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결국 한국은 자본시장 기반 모델로 갈 것이냐 은행 기반 모델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네. 이 시장이 야, 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한 100만 개 있어 라는 멘트를 할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하나잖아 스테이블 원로 할지는 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건 이제 정부가 좀 정할 일이긴 한 거고요. 맞습니다. 네. 여튼 USDT보다는 USDC가 약간 성장률이나 이런 걸 볼 때는 더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승세에 있는 거다라고. 우리는 USDK 뭐 한 1, 2, 3, 4, 5
10만까지 여러 개 나와서 그 중에 이제 승자가 딱 아 그래요. 근데 또 이런 거 시간이 다 됐지만 저희 상품권 있잖아요. 네. 사실 상품권 많아요 지금. 네, 많아요. 종류도 네. 많습니다. 네. 근데 상품권마다 가치가 다 달라. 그쵸. 좀 민감한데 뭐 금강 K는 좀 네, 명도에서 깡이 좀 네. 할인율 등등. 네. 맞아요. 아직도 있어요? 많죠. 있던데요? 네. 금강이랑 에스콰이어? 에스카이는 못 봤는데 금강은 아 그래요? 네, 네. 아, 옛날에 그 구두방에서 보면 금강은 한 70% 맞아요, 받아주고 맞아요. 에스콰이어는 신세계 이런 거는 더 또 싸고. 거의 신세계가 제일 그건 비싸고. 현금이고. 그쵸. 맞아요, 맞아요. 예. 그게 스테이블 코인도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아 알겠습니다. 3% 코인 한번 정프로가 발행 한번 해볼까? 괜찮은데요? 아, 시간 다 됐네요. 네. 야, 오늘 또 시간 관심 네. 많으실 텐데 여기서 우리 빈센트님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어지는 오프닝 벨 라이브 아마 저희가 보지 말라고 그래도 많이 보실 것 같고요. 오늘은 네,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